자, 오늘은 C22 Newton's Universal Gravity Explains Kepler's Law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K-pop 도서관을 가시면 얻을 수가 있어요. kpop.org로 가셔서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C 시리즈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22번 Newton's Universal Gravity Explains Kepler's Law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PDF 파일을 구하실 수가 있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질 텐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강의가 나오고 영어 버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도서관으로 다시 가려면 이걸 누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 이 사이트에는 일반 물리 X 시리즈, Y 시리즈는 일반 물리 1, 2 그리고 뭐 상대론적 양자역학,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A, B, C 시리즈가 있는데 이번 학기 공부하는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는 C 시리즈고 그 다음에 A, B 시리즈는 X와 Y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수들을 집어넣어 놨고요. Classical Electrodynamics, Classical Mechanics, Quantum Mechanics 이런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K-pop 유튜브 채널로 가게 돼서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Find the equation of motion for the harmonic oscillator consisting of a mass m, spring with spring constant k. 자, harmonic oscillator, spring mass system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자, 케플러의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이 harmonic la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와 장반경과의 관계식을 나타내는데요. 파월러를. 그런데 케플러는 왜 그런 그 엘립틱 오빗을 플래닛이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뉴턴의 제2법칙과 뉴턴의 유니버설 그래비티, 센트럴 포스를 만족하는 인버스 스퀘어 러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는 항상 엘립틱 오빗을 만든다. 뭐 그게 완전히 제너럴한 건 아니고 코닉 섹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뉴턴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엘립틱 오빗에 관한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앵글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서 출발한 것인데 케플러는 그 뜻을 몰랐고 Area Velocity Conservation Law 그게 나중에 Orbital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과 동치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모든 문제를 풀 때 엘립틱 오빗이 만족하는 것이 특정한 에너지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가 됐을 때 그 운동 방정식이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똑같은 형태로 리듀스 된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매우 조화로운 뭔가 희한한 이유로 인해서 주기와 장반경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케플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의 조화로 하모닉 러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뉴턴's second law는 F equals ma. 자, 힘 네트 포스 어떤 마스의 네트 포스 F가 가해지면 acceleration x 더블 다시라고 acceleration 가속도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형태를 가진다. 자, 이 F가 conservative force일 때에는 이것이 뭐 포텐셜이 존재할 것이고 그 포텐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데요. 자,
포텐셜을 모를지라도 훅스 로라고 하는 1660년에 발견된 거죠. 훅스 로에 의거하면 restoring force, 스프링의 restoring force가 displacement x의 x란 equilibrium position, 스프링이 달렸을 때 스프링이 힘을 주지 않는 지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동한 displacement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양의 값 positive인 파라미터 k 스프링 constant라고 불리는 이 positive number 이게 weighting factor가 되겠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x displacement에 대해서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스프링이 작용하는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세게 잡아다니면 스프링이 망가져 버려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아이디얼한 스프링의 경우에는 F equal 마이너스 KX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럼 뉴턴 법칙에 여기 net force에다가 마이너스 KX를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고요. 이거 벡터 이퀘이션이고 자, 이 친구를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머링 오실레이터의 equation of motion이다. 자, if we restrict ourselves to one-dimensional motion, then 그럼 x를 이렇게 해서 카테시안 유닛 벡터 x 이 원의 성분만 가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퀘이션이 단순한 이퀘이션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equation of motion for the harmonic oscillator is the most elementary differential equation. 자, 미분 방정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뉴턴 방정식 풀다가 만들어진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캘큘러스도 뉴턴의 그래비테이션을 이용해서 뉴턴이 쉘 티어럼을 만들다가 부산물로 만들어진 게 캘큘러스입니다. 수학이 만든 게 아닙니다. The gravitational force on a planet of mass m. 자, planet 그 지구와 같은 위성이 있는데 그 잘못된 말 일본 말 쓰는 사람들 있죠. 혹성 이런 거 잘못된 말입니다. 영화 제목도 그런데 small m at x due to the mass capital M of the sun. 태양이 capital M의 질량을 가지고 그리고 small m의 질량을 갖는 행성, 위성은 satellite, 행성은 planet.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planet을 뱅글뱅글 도는 것은 satellite, 달이나 인공위성 그런 satellite 위성.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x와 y라고 하는 포지션 벡터가 있죠. 이 두 개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위치가 x하고 y라고 얘기했다. 이때 gravitational force는 마이너스가 인력, attractive force, 그리고 strength, 여기 intensity가 gravitational constant, G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product of masses, 두 개의 천체의 질량의 곱 divided by radius squared. radius is defined by 자, 두 개의 물체의 거리 displacement, absolute value of the displacement. 두 개의 물체 간의 거리가 되겠고 그 거리는 피타고라스 티어럼을 써서 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래서 데카르트가 좋은 거죠. 이 두 개의 좌표 x, y, z 코디네이트 difference squared sum and the square root.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가 지구이고 원점을 여기 잡으면 이게 x. 자, 여기 y. 여기 sun. 여기 planet earth.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displacement 벡터 x 빼기 y.
x 빼기 y. 그걸 divided by the magnitude x minus y. 자, 그래서 unit radial vector ER hat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뉴턴's universal gravity가 결정이 된다. attractive force, negative sign, action at a distance. 자, 이게 줄이나 뭐 마찰이나 충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아니라 멀리 진공으로 되어 있는 우주 공간을 다 통과해서 힘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 inverse square law. It is inverse square law. inverse square. reciprocal square is reciprocal. 자,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진 형태다. 멀면 멀수록 약해진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해진다. Central force. Central force는 바로 이 두 개의 물체를 연결하는 displacement에 비례한다. ER hat 이것은 x-y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central force. 자, employing Newton's third law to find that the center of mass is at rest in the CM frame. 자, 질량 중심을 center of mass라고 하는데 거기에 원점을 두게 되면 employing the Newton's third law, 이 CM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라. Newton's third law는 이 힘이 힘을 주고받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받는 힘은 동일하고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x가 지구의 좌표고 지구의 위치 벡터이고 y가 태양의 위치 벡터인데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힘을 F, 태양이 지구로부터 받는 힘을 마이너스 F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치면 다른 행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은하계를 무시하고 뭐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만의 상관관계를 갖고 하면 되는데 두 개의 힘의 합은 빵이다. 근데 mass acceleration 각각의 mass와 위치가 다르니까 얘네들의 합을 하면 빵이다. Apparently the double time derivative vanishes.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 mass는 independent of time,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mx, capital My 이것을 두 번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그것이 빵이다. 그러니까 얘가 빵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빵이다. 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빵이다. 아,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center mass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 분자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디멘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벡터, 위치 벡터의 디멘션을 갖는 것으로 환산을 해주려면 우리가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이 질량의 디멘션이 날아가 버리고 위치 벡터의 스케일이 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center of mass라고 정의한다. 질량 중심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M이나 capital M이나 얘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들의 합도 당연히 안 바뀔 것이고 따라서 이건 constant이기 때문에 constant 뭐 곱하나 나누나 0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뉴턴's third law에 의하면 두 개의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은 서로 주고받는 힘, external force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이외에 다른 것을 모두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힘이 net force가 0가 돼서 따라서 전체 질량 곱하기 얘가 전체 질량 곱하기 center of mass 전체 질량 곱하기 center of mass 벡터의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equals 0 완전히 제로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is zero. Then what happens to next?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시간으로 한번 적분하면 constant 벡터가 나오겠죠. 아, center of mass, the velocity of the center of mass. say CM의 속도는 constant다. 오케이. 그런데 한 번 더. 얘를 또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 센터 매스를 원점으로 잡죠. 오, 그러면 센터 매스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게 0이네. 원래부터 0이네. 그러면 이게 constant일 뿐만 아니라 center of mass frame이 글로 가면 XCM 자체가 제 빵이기 때문에 XCM을 미분하면 또 빵이고 두 번 미분하면 원래도 빵인데 그래 당연하게 빵이고 다 빵빵빵 이렇게 너무 편해. 그래서 center of mass frame을 우리가 선호한다. 자, center of mass frame은 이 세 개가 다 빵빵빵.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X와 Y라고 하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산수를 통해서 algebraic 방법으로 center of mass와 relative coordinate 벡터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relative coordinate 벡터는 태양에서 지구를 봤을 때 displacement 벡터를 relative coordinate 벡터라고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center of mass가 빵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요. 여기에 태양이 있고 sun 그리고 earth 지구가 있는데 center of mass가 이 라인 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이게 질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 평형점을 잡는다고 하면 시소에 올려 태워서 태국 지구와 태양에 그래서 얘네가 평형을 이루려면 지렛대 공식을 해가지고 이 질량 바꿔치기를 해서 얘하고 그래서 이 센트럴 매스로부터 지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센트럴 매스로부터 태양이 훨씬 더 가깝게 떨어져 있겠죠. 이거 과장되게 그린 건데 거의 태양 속에 센트럴 매스가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겁다. 자, 이런 비례식의 관계를 만족하게 되려면 얘가 빵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식을 전체를 보면 mx equal minus capital M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 m plus m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 매우 편리하게 돼요. center mass의 XCM equal mx plus my divided by m plus m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빵으로 잡았죠. center mass frame 다시 말해 center mass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겠는데 이때 이 값을 산수를 해보면 이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그때 나타나는 벡터가 바로 relative coordinate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해볼까요? mx는 m capital M plus m r 그리고 m capital M y는 여기다 capital minus m plus m r 두 개를 더해 보세요. mx plus m 여기 나눠줘야 되겠네. 두 개를 더하면 이걸 똑같은 거 빼기 똑같은 거 그래서 빵 맞네. 오케이. 네 번째 show that the total orbital angular momentum of the sun planet two-body system is conserved. orbital angular momentum이란
그것이 왜 conserve 되는지 한번 봅시다. torque라고 하는 게 있는데 torque는 x cross f. 자, 우리는 x에 있는 지구가 힘을 받아요. 그리고 얘가 태양이 또 힘을 받아. 어떻게? 지구가 당기니까. 마이너스 F. 그런데 이게 센트럴 포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한 그 X 빼기 Y에 해당되죠. 이 힘이 이 방향으로 주어지고 힘이 이 방향으로 주어지고 이 X 빼기 Y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하고 패럴렐하기 때문에 얘네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빵이야. 빵 더하기 빵은 빵이야. 아, 이게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X에 있는 지구, 그것이 받는 힘은 mx 더블 닷인데 그것을 하나 미분 하나를 바깥으로 꺼냅시다. 그럼 x 크로스 질량 곱하기 속도가 돼. x 더블 닷은 시간으로 싱글 닷 벨로시티를 미분하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쪽에 f라고 하는 것은 그냥 f가 아니라 마이너스 f였죠. 마이너스 f. 얘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f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는 my 닷의 시간 미분. 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것이 무엇의 x 크로스 그것의 리니어 모멘텀 mass times velocity y 곱하기가 크로스 프로덕트 리니어 모멘텀 mass 그 선의 질량의 선의 velocity 그렇게 곱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그것이란 L이라고 얘기하는데 total orbital angular momentum L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로 하고 그것의 시간에 대한 first order derivative가 바로 요 torque라고 한다. 자, 이 net force를 더하듯이 net torque를 더하면 무엇의 time derivative? force는 line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 linear momentum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는데 force는 line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였는데 torque는 angular momentum, orbital angular momentum의 time derivative이고 orbital angular momentum은 x cross p 그것들의 합이다. 왜냐? 토탈 두 개의 입자가 있으니까 x에 있는 입자의 모멘텀 mx 닷, y에 있는 y가 태양이죠. 그의 모멘텀 my 닷. 여기 이게 스몰 m이 아니라 캐피털 M이죠. 고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오류가 있었던 이 스몰 m을 캐피털 M으로 고쳤습니다. We make use of the relative coordinate vector. relative coordinate vector가 뭐였죠? R은 x 빼기 y.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displacement, 변위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total orbital angular momentum을 계산해 보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이렇게 쓰고 y를 이렇게 쓰고 공통인데 x는 지구의 위치인데 이 분자에 태양의 질량이 올라가 있고 얘는 태양의 위치 벡터인데 마이너스가 달려 있고 반대 방 센터 매스의 반대 방향에 서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구의 질량이 올라타고 있죠. 분모는 두 개의 질량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lative coordinate vector는 유닛 벡터 ER hat으로 환산하면
그 코디네이트이 R이라고 하는 그 두 개,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쓸 수가 있는데 이 거리 R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앞에 계수, 이 질량 B의 계수가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걸 두 개를 합쳐보면 여기에 아까 분모에 m 플러스 m이 있었고 x와 x의 미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근데 이쪽 친구에는 스몰 m이 있었는데 여기는 캐피탈 m이 있는데 이 x 하나에 캐피탈 m이 여기에도 캐피탈 m 플러스 m분의 캐피탈 m 플러스 m분의 얘는 스몰 m 얘도 스몰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친구의 제곱이 나오고 m 플러스 m의 제곱분의 그리고 여기 질량 하나가 있으니까 m 제곱 여기는 m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것은 m 플러스 m 이래서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가 날아가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요거 하나와 이게 날아가고 두 개의 곱이 항상 나오게 된다. 저걸 잘 들여다보니까 요 친구가 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reduced mass라고 부른다. 곱 나누기 합. 자, 이런 reduced mass 이런 거 뭐 수학 시간에 그 조화 평균 뭐 이런 거 u분의 1은 뭐 m1분의 1 플러스 m2분의 1 이렇게 조화 평균과 관련된 이런 공식을 수학 시간에 아무리 배워도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냐 물리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엄청나게 수학은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배워왔었잖아요. 물리 문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reduced mass 그리고 이 친구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radius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은 우리가 하는 법을 알아요. 얘를 Leibniz rule를 써서 앞에 걸 미분하고 그리고 뒤에 걸 미분하고 자 뒤에 걸 미분하면 이 r 햇을 미분하면 이건 세타 닷 2세타 햇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 두고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r 이쪽에 보면 얘하고 요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답을 주지 않네요. 요 친구만 답을 주네. 왜냐하면 얘 R하고 크로스 프로덕트인 수직인 성분만, 그러니까 탄젠셜 방향의 성분만, 접선 방향으로 도는 것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기 R과 여기 R 세타 닷에서 R 스퀘어 세타 닷 그리고 ER 크로스도 E 세타. 근데 ER은 빵이고 ER, E 세타는 마치 1 크로스 2와 같이 3로 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구구단을 사용해서 이걸 바꿔치기 하면 mu reduced mass 곱 나누기 합 reduced mass 곱하기 distance squared theta dot. 자, 여기서 theta dot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 여기 center of mass 여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x 빼기 y이고 이때 reduced mass 센터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앵글 세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물론 태양이 엄청 무거워서 태양을 원점에 갖다 놓고 센터 매스라고 하면 편리하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배웠죠.
자, 아까 ER을 미분하면 왜 이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Conservation of aerial velocity is Kepler's second law. 케플러의 제2법칙이다. 오케이. The conservation of total angular momentum. 거기서 자, total angular momentum이 아까 무엇이었냐 하니 reduced mass, distance squared, angular velocity, theta의 시간. 오케이. mu r square theta dot mu는 reduced mass product divided by sum. 곱을 합으로 나눠준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L dot total orbital angular momentum의 시간 미분은 무엇이라고? 빵이었죠. 그냥 빵 더하기 빵은 빵이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rotational version of Newton's second law 회전에 관련된 뉴턴의 제2법칙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네트 토크가 빵이기 때문에 total orbital angular momentum이 conserve 바뀌지 않는다. 아하. 그래서 요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뭘까? 잘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런 궤도를 움직이는데 R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R은 사실 태양부터가 아니라 이 태양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태양부터 여기까지 거리. 근데 편의상 태양이 원점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거리. 그리고 여기 각도가 어떤 축을 잡았을 때 여기 세타라고 하면 R, D, 세타가 이 호의 길이가 되겠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삼각형으로 근사할 수 있으니까 세타가 작으면 이 D 세타가 작으면 그럼 2분질 R 스퀘어 세타 D 세타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고 이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무엇이 되겠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고 다음과 같이 2분의 R 스퀘어 세타 닷. 아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뭐였죠? 여기 L 이퀄 뮤 스퀘어 뮤 R 스퀘어 세타 닷. 많이 본 게 여기 있군요. 그래서 결국 L 나누기 E 뮤라고 하는 것이 aerial velocity다. 이 부채꼴의 면적의 시간당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L over 2 뮤가 L이 무엇? orbital angular momentum인데 그것이 conserve 된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aerial velocity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Kepler's second law에 해당합니다. Find the equation of motion for the relative coordinate vector. 자, equation of motion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F equals ma. 자, F equals ma 한데 우리가 아까 구한 x의 더블 데리버티브를 구해봤어요. 자, 이 ER 곱하기 ER 이것에 두 번 미분하면 아까 원래 뉴턴'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이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이 식을 여기다가 다 써놓으면 요 RER이라고 하는 것의 second time derivative는 이거를 옮겨 놨을 때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얘가 날아가 버리고 얘가 올라타겠죠. 아,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얻어지는구나. 자, Leibniz rule of derivative of product를 이용하게 되면 자, 이거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면 앞에 거 두 번 하나 여기 factor of 2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만 두 번 한 미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유닛 탄젠셜 벡터를 유닛 레디얼 벡터의 앵귤러
데리버티브로 구할 수 있다는 점, 또 유닛 탄젠셜 벡터의 데리버티브를 앵글로 하게 되면 유닛 레이디얼 벡터의 반대 방향이 나온다는 점, 유닛 레이디얼 벡터를 돌리면 이렇게 탄젠셜이 나오고 이게 탄젠셜이 되니까 탄젠셜을 돌리면 유닛 레이디얼의 반대 방향이 튀어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체인 룰을 써서 타임 데리버티브는 사실 각도를 변화시키고 그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러한 작업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해서 때려 넣으면 어디에 아까 equation of motion 안에다가 때려 넣으면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모아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고 하니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된다. 이게 뉴턴이 얻은 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성분별로 레디얼 방향과 탄젠셜 방향을 다 나누어서 레디얼 성분의 방정식과 탄젠셜 방향의 방정식 두 가지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로부터 r theta 닷의 스퀘어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r theta 그러니까 theta 닷은 L over mu r 스퀘어. 그럼 이거 제곱을 하면 제곱 4제곱 여기다가 r을 곱하면 그러면 r 4제곱이 r 세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r theta 닷 스퀘어를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theta 닷을 다 여기서 다 이런 theta 닷을 다 날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r 디펜던트한 방정식이 얻어진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할 수는 있어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은 conserved quantity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은 빵이고 이것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것이고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change of variable L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conserved quantity constant이고 mu r 스퀘어 theta 닷이기 때문에 이것을 theta 닷은 d theta over dt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식을 시간과 각도의 디퍼런셜 릴레이션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써놓은 방정식이 시간에 대한 미분들인데 이것을 각도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꾸어치기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저분한 r 제곱분의 1, r 세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변수 변환을 하면 substitution 자 이렇게 u를 1/r이라고 하면 이 아까 써놓은 radial equation 이 radial equation이 찬찬하게 잘 따라가 봐야 할 텐데 직접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 방정식은 무엇과 같아요? 이것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방정식과 똑같되 여기에 상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this equation resembles that of the simple harmonic oscillator. While Kepler observed elliptic orbits only, Newton's radial equation tells us that the solution is a conic section. conic s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뿔이 있는데 콘을 수평 바닥과 수평으로 자르면 circle이 만들어지고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 ellipse 타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빗면과 평행이 되게 자르면 parabola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수직으로 쫙 잘라버리면 하이퍼볼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건 고등학교 때 기하학에서 배우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개념들이 몰랐었더라도 아무튼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아주 쉽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eccentricity, 얘네들을 모두 다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eccentricity에 의해서 코닉 섹션의 쉐입이 결정이 되고 이 eccentricity는 오비탈 앵글 모멘텀과 K라고 하는 strength, K는 우리가 GMM이 K예요. gravitational constant 곱하기 product of masse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턴의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을 만족하고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을 구해보니까 다름 아닌 코닉 섹션의 쉐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전체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요거죠. potential energy와 회전 방향의 theta, 아까 theta 닷을 전부 다 radius로 orbital angular momentum과 radius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effective한 potential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가능한 가장 바닥 지점이 circular orbit 그리고 그때 구해진 값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이 코닉 섹션의 semi-latus rectum이라고 하는 값을 결정해 주게 되고 eccentricity는 orbital angular momentum과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에너지가 그 미니멈 값보다 위로 올라타게 되면 두 개의 솔루션이 튀어나오고 적절히 여기에 오면 영원히 한 점에만 솔루션이 나타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를 파라볼릭 오빗이라고 하고 이 근일점, 원일점, 가까운 점과 먼 점 사이에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엘립틱 오빗을 만족하는 것을 케플러가 발견한 것인데 그 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외계로 보내는 보이저호 같은 것은 파라볼릭 오빗이 아니라 하이퍼볼릭 오빗으로 가게 돼서 영원히 무한대로 갔을 때도 벨라시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빗이 된다. 이런 모든 것이 케플러가 요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센트럴 포스를 만족하는 인버스 스케일 로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는 언제나 코닉 섹션의 오빗을 이룬다는 사실을 뉴턴스 세컨드 로와 뉴턴스 로 오브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으로 모두 다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